양평 고속도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아직 피켓은 준비 못했는데 먼저 보시죠. 일단 이 전진선 지금 국민연구소 아예 강상면 병산에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제 네. 온희룡 앞잡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잡이 온희룡 앞잡이에 대해서 강상면 안이 맞다라고 지금 여론 공작,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도 그러나 그 2021년 3월 2일에 예타 최종 통과되기 전에 양평군의 의장 전진선, 광주시 의장 임일혁, 하남시 의장 박미숙. 몇 년도입니까? 예, 2021년 3월달에 예타 통과가 아슬아슬하던 그때 네. 본인들 또 공동건물 내가 여기 보시면요, 선거 양평을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6번 국도, 그다음에 강원도와 연결되는 국도 6호선과 서울 춘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이 고속도로의 목적이 예타 보호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6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만성적인 서울 양평, 네.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원도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네. 6번 세 개가 있어요. 6번 국도가 있고 저기 수원 쪽에 있는 제1영동 고속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강동 IC로 해가지고 가는 강일 IC로 해서 가는 서울 춘천 서울 양양길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명절 뭐 휴가철 그다음에 그 주말에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그렇죠. 다 알고 6번 계십니다. 고속도로는 평일에도 막히고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너무나 많이 보셨죠, 여러분. 뭐 이제 안 보셔 알단 아닌데 본인들도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예요. 동서구축. 이게 제1영동 고속도로예요. 수원에서 강원도로 가는 거요. 이게 동서 7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서울 양양 있는데 이걸 처음에는 동서 7축으로 불렸다가 본인 또 동서 9축으로 국토부도 바꿔놨어요. 이 동서 9축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연결할 걸 감안하고 네. 그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도 정확히 나옵니다. 시점부는 바꿔달라. 이게 하남 시민들이잖아요. 네, 요구를 했었어요. 가밀 제시티 시점부를 제발 바꿔달라. 네. 지하를 안 통해요. 죽어죠. 아하. 그래서 내일 이분들 하남 시민들, 광주 시민들하고 내일 제가 기자회견합니다. 네. 2시 20분에. 그래요. 오마이TV 생중계 부탁드리고요. 근데 야 니네들 시점부 바꿔달라니까 안 바꿔주고 시점부에 송파에 있는 장모집 있으니까 그대로 광행하고 시점부도 종점은 강상면의 장모 땅 아내 땅으로 바꿔버렸구나. 이거 하남 시민들이 건 현수막이에요. 보세요. 여기 이분들도 그냥 시민들이 아니에요. 가밀 제시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점부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종점부에 있는 양서면 종점에 대해서 양평 국민들이 이거 바꿔달라 데모하거나 시위하거나 집회하거나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죠. 한준호 의원이 민원도 다 분석했잖아요. 네. 아주 한준호 의원님 때문에 꼼꼼하게 했는데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여기가 이제 강화가 있잖아요. 55% 밖에 아니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보셨겠죠? 55% 바뀌었습니다. 자, 유일하게 여기가 강화면이 있고 강상면이 있는데 네. 강화 쪽에 그러니까 강화면으로 들어오면 제일 좋고 안 되더라도 만약 이 노선에서 강화 쪽에 제일 가까운 IC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살짝 선을 변경할 수도 있고 이쪽에 IC가 강화 쪽에 IC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는 있었어요. 주민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주민 간담회 거고. 있었어요. 여주 네. 양평 지역위원회 간담회에서. 네. 그러니까 최재관 위원장이 그걸 한 줄 적써놨어요. 그랬더니 정동균 민주당 양평군수가 옆에 또 한 줄 써놨어요. 장기 검토상. 네. 여러분 장기 검토상은 뭐죠? 뭐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못 거지? 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예타 통과 직전이고 예타 그렇죠. 통과 직후인데 네. 또 100억 정도 드는 IC를 요구하면 공사가 늦어진다. 그러다가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어떻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왜냐하면 본타당성 조사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걸 원희룡 국토부 국힘당 대통령실 처음에는 양평군민 요구했다. 거짓말. 이걸 양평군민 요구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나중에 민주당이 요구했다. 거짓말. 그다음에 이제는 뭐 수변구역이다. 선상이다. 조상민다. 거짓말 쳤잖아요. 자, 지난주 수요일 날 네. 서울에서 우리 백운종 대표님, 우리 임세은 식당TV 임세은 소장님, 네. 민주시민 기동연대 양희삼TV 양희삼 대표님, 양희삼 목사님 저 여기 직접 갔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우리 오마이TV 생중계 때인데 여기잖아요. 창고 앞에 갔었죠. 자, 박정우 기자님도 보셨겠지만 창고들이 있고 막 동물 방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선산하고 조상묘에 창고가 있고 동물 방목하는 거 봤습니까? 특히 조상묘에. 네. 그럼 산비탈도 아니죠 별로. 시멘트길도 이렇게 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가 선산 조상묘 땅인데 산비탈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시멘트길도 있고 지금 창고도 있고 동물 네. 방목도 하고 있어요. 네. 가보니까 이번에 제가 지난 수요일 갈 때는 흑염소도 키우고 있어요. 아, 흑염소도 있었어요. 네. 칠면조도 있어요. 네. 너무 웃기잖아요. 개조심도 써놨어요. 아. 강아지도 있나 봐요. 예. 도구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앞이 그 유명한 이소영 의원이 짚은 이 앞이 ESIND 땅입니다. 네. 이게 산비탈로 보입니까? 동네 언덕이지. 그리고 딱 봐도 이쪽에 다 아파트가 지어져 있거든요. 수변구역인데 수변구역 아파트 안 짓는 거 거짓말. 산비탈이니까 안 짓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네. 개발하기 딱 좋죠. 여기에 아파트를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한강이 있거든요. 이쪽에 남한강이 바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여기 있잖아요. 2분이면 네. 남양 바이시를 탑니다. 음. 서울에 20분이면 갑니다. 거기에 무려 처음에는 또 하나 새롭게 바뀐 사실이 네. 우리가 29필지가 떠 있잖아요. 29필지. 한겨레 신문이 조사해 보니까 29필지가 아니라 양평이면 35필지. 아. 또 늘어났어요. 또 늘어났어요. 29필지면 뉴스타파가 감정가사들하고 제대로 작업했을 때 네. 125억이라고 했잖아요. 35필지니까 130억이 넘어갈 겁니다. 양평 땅만. 예. 근데 다른 지역도 남양주, 당진, 음성, 강동, 동해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명부 의혹 땅은 빠져 있어요. 송파에 아파트 떠 있잖아요. 60평대 아파트. 전국적으로 지원수시에. 땅이 이렇게 있다. 예. 처가 토지 보유 현황까지 저희가 축구장 보여드리고 12개 있는데. 크기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엄청난 부동산 투기꾼들입니다. 투기 세력이고 실제 그렇게 다 드러났고 그래서 하나 드러난 게 전진선이도 서울 양평,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연대.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바로 가야 되죠. 원하는 대로. 안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올라가야 되냐면요. 네. 6, 7km를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하러 서울, 경기, 강원도민들이 그런 수고를 하고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그다음에 제시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제시티 하나 더 만들면 몇백억이 더 들어요.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예타 통관안이 국토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나 아니면 노선으로 봤을 때 강원도와 연결될 수 있는 강원도 노선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안이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그런 안이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아니었으면 했는데 평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윤석열 공약도 양서를 찍고 홍천으로 춘천으로 간 겁니다. 본인들도 그걸 안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인수위 단계에서 네. 용역들을 시켜서 사실상 3월 29일 날 인수위 때 용역 착수하잖아요. 인수위가 힘이 가장 센 인수위가 3월 18일이니까 3월 29일이면 인수위 10일째잖아요. 네. 가장 인수위가 힘이 셀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호진 국토부 1차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이 여러분 전원 인수위에 있었습니다. 특히 백원국은 부동산 담당 분과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승진했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국토교통비서관까지 국토교통부 제2차관까지 됐어요. 관료로서는 최대한 승진하고 있는 거예요. 양평공지구 비리에 연루됐던 안모 국장 네. 6일 만에 수사받고 있는데 오히려 징계를 당한 게 아니라 국장으로 승진했죠. 원포인트 인사가 그리고 있었어요. 이 대통령 공약도 이고 강상면 안을 만들어냈죠. 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의혹이 해소가 네. 안 되고 있고 네.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 현안 보고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고 또 자료를 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핵심 이번에, 의혹은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번에 거죠. 또 국토부 자료를 다 공개했다는 거짓말 또 각인됐잖아요. 네. 누락된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결정으로 누락된 자료가 또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뭔가요? 원희룡 6월 29일 날 처음 알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거짓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작년 10월 6일 날 청와대 예. 브리핑, 용화대 브리핑 양평군 병산일 때 보유하고 있다 상속된 것입니다. 선산입니다. 조상면입니다. 이 거짓말이 여기서도 나와요. 선산 조상면은 200m 따로 들어가 있다. 그 29필지 땅 말고. 네. 그다음에 조상들 대선 기간에도 이미 논쟁이 됐다. 대선 때 정책본부장이 누구죠? 정책본부장이 원희룡 장관이죠. 인수위 기획본부장이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원희룡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제가 오늘 피켓을 못 만들었는데 아직 주말 사이에 밝혀진 보도인데요. 네. 6월 8일 날 국토부가 여기서 이 선산 땅, 그러니까 이른바 지들이 선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규모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 네. 일가 땅에 자 양평 IC에서 땅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 JCT를 새로 특혜안을 만들면
땅이 얼마가 되는지 실제 측정을 했습니다. 아, 6월 8일 날 팩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원희룡은 6월 29일 전까지 몰랐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리고 일제 다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네. 백운국 2차관도 대통령실도 6월 29일에 처음 알았다고 그럽니다. 쌩까지 마세요. 여기 바로 작년 그리고 대통령실 아니 김건희 재산 목록 윤석열 김건희 재산 신고를 오래됐고 작년에도 했고 대통령 후보실에 했는데 거기 병산리 땅 11필지 다 나와 있는데 네. 처음에 선산을 물려받은 11필지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다 사들여갖고 29필지 최종 35필지 그게 나와 있는데 몰랐다는 거짓말했잖아. 다 6월 29일 전에 몰랐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해요.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몰랐다는 예. 얘기를. 근데 결정적인 거 6월 8일 날 네. 국토부가 실측을 했어요. 어. 양평 여기 이제 실제 양평 IC가 있잖아요. 양평 IC하고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땅이 얼마가 떨어져 있는지 직선거리, 도로거리. 그다음에 여기 특혜를 주면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어서 가잖아요. 네. 그리고 양평 제시티를 여기 만드는 거잖아요. 강상면 제시티를 여기에서 김건희 땅이 직선거리 실제 주행거리 얼마인지 이 실측한 보고서가 어허. 입수가 된 겁니다. 비자한국에서요. 예. 그러면 근데 그 국토부 문서예요. 국토부가 자기 문서로 인정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거 있잖아요. 원희룡이 네. 빠져 있습니다. 아, 그건 또 빠져 있어요. 일부러 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상대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너무나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이거 국토부 실무진 보고 문서면은 이것도 당연히 공개해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당연하죠. 했어야 그걸 되는데. 국민들이 봤으면 만약에 상임 때 그걸 봤으면요. 네. 야, 너 6월 29일 날 몰랐다는 말 거짓말이지. 그럼 지금 할 말이 없잖아요. 빼먹은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실측까지 했으면 네. 그것도 실제 측정 누구한테 했냐니까 처음엔 또 네이버 뭐 토지를 지도를 보고 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네. 또 거짓말한 국토부 공무원들도 야 네이버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야당이 따지니까 네. 용역사 시켰다고 또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사한테는 또 그 일을 시켜 또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여러분 용역사는요 경제성 분석 보고서 그다음에 비용 대비 편입 보고서 BC 분석 보고서도 안 냈어요. 네. 19억 받았어요 벌써. 아. 근데 이게 용역이 1년짜리 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3월 29일 날 착수했잖아요. 1년이니까 벌써 1년 지났죠. 다 줍니까 그걸? 그러니까 네. 다 줬어요. 보고서도 안 냈는데. 예. 아니 용역들이 지금 지기들 편들어 주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용역들 폭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줬을 그리고 거다. 자 3월 29일에서 360일 용역이 됐으면 올해 3월 달에 용역이 끝났잖아요. 네. 근데 보고서도 중요 보고서도 안 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보고서와 환경 보고서, 기술 보고서, 특히 경제성 보고서, 비용 편입 보고서입니다. 그건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그런 분석이 되어 있고 네. 용역한테 과업을 보험 타당성 조사하면서 과업 지수에 써져 있어요. 그걸 비교 분석해라고 안 했잖아요. 원희룡이 실토했죠, 여러분. 국토위에서 한 방이 없다는 건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국토위에서 여러 방이 큰 방이 있었어요. 보고서 없이 아. 구두로 55% 노선을 결정했다. 네. 몇천억이 더 들어가는 걸. 이게 이번 국토위 상임위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원희룡이 실토했죠. 그다음에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보고 있냐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이야기했다 보고했다는 것도 실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문서를 숨긴 것까지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겁니다. 하하. 왜? 6월 29일 전에 원희룡이 알면 정치생명 걸기로 했잖아요. 네. 정치생명 걸어야 되니까 당장 그만둬야 되니까. 근데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원희룡이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너 하면서 엄청 막 노이즈 마케팅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안 나서 도는데 원희룡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희룡이 지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알았다 그러면 정치생명 건다 그랬거든요. 장관직뿐만 아니라 네. 정계 은퇴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6월 8일 그러니까 그 실직한 보고서를 숨긴 겁니다.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요.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자, 결국 이제 국정조사로 가야 네. 실체에 좀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정조사를 하면요. 네.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거든요. 원희룡부터 공무원들까지 용역사까지 그리고 벌벌벌 떨지 않겠어요? 증인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부를 수 예, 있잖아요. 다 증인 불러가지고요. 그리고 이미 원희룡은 지난주에 저 말씀드렸죠. 이 시점에서 여기 메모지를 보면서요. 아, 네, 네. 주머니에 지난번 그 저희가 노란 메모지를 보면서 보여드렸던. 이점에서 전면 중단하라고 하다가 보니 깜짝 놀랐고 전면 점점점 하다가 전면 중단하고 네. 이때부터 이미 윤석열 김건희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이 저는 뭐 거의 100%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아까 저희 잼버리 상황도 전해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양평 고속도로가 묻히고 또 이 관심이 네.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도 근데 있는데 예,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지 않다 다른 이번에는. 이슈들은 좀 잊어먹었는데 네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나 후쿠시마 오염수나 특히 고속도로 개통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하. 고속도로 탈 때마다 생각나요. 탈 때마다 생각난다. 부동산 양평 누가 갈 때만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폭등 기사만 날 때마다 생각나요. 아. 야 저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때려 죽을 집안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의혹에 불거졌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노선 재검토하자, 재검증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노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이런 의심, 의혹을 사게 되는 그 땅 팔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재단을 네. 만든다고 하든지, 백지 신탁한다고 하지, 이런 얘기가 또 최소한- 나올 만도 할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지들 입으로 말해야죠. 이게 네. 이분이 9일 동안 단신했던 연현정 양평군원입니다. 요즘 제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의미로 사진까지 뽑아드렸는데 네. 자, 왜 고속도로 왜 바뀌었습니까? 왜 누가 이야기해야 돼요? 바뀌었습니까? 지금 언뜻 보면 원희룡 땅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원희룡 땅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네. 나머지 국민의힘 관계자의 땅은 꽤 있어요. 음. 자,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답하십시오. 여현정 군의원 정말 야무지게. 그게 핵심이다. 5월 22일 날 서울에서 올해 기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6월 5일 날 오마이TV에서 우리 안진걸 단독으로 네. 보도가 처음 된 건데 그걸 어떻게 빼먹어 저기 지금까지 7월 5일 8월 5일 2달이 더 됐잖아요. 네. 그리고 상임위에서 국회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이거는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단 한마디도 안 합니까? 당사자가 그래서 답을 해야 된다. 원희룡이한테 온 장관이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격려했다고 원희룡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노선 변경이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이거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안이 양평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안이 경제성이 있고 뭐 타당한지, 이건 이제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이 있었나. 예. 그리고 이걸 밝혀야 경제성도 주민 편익도 경제성도 교통량도 그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도요. 다 원안이 타당하다니까.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한 거죠. 네. 강상면안은 예타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안이에요. 옛날에 추진했던 세력들이 김성교 전 국민의힘 군수랑 의원이 그렇죠. 거기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저 아래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여주 갈 때만 편해요. 여주 갈 때만. 근데 여러분 이 고속도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6번 고속도로 사업 목적. 두물머리 양서면 여러분 세미원 들꽃수목원 다 들어보셨죠. 뭐 옥천냉면 네. 거기는 정말 관광지로 엄청난 곳이에요. 그리고 관광이 아니라 서울하고 강원도를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란 말이에요. 6번 국도.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간 악명이 높아요. 2시간, 3시간도 걸려. 양평 그렇죠. 국민들은 병원을 못 간다잖아요. 주말에는 네. 새벽에 병원 간다잖아요. 임신하면 난리가 난대요. 아이 낳기 전부터. 왜냐하면 산부인과 갈 때 차 막힐까 봐. 그 정도로 절박하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타 통과시켜 놓고 네. 그리고 본인들도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양양까지 들어가지고 홍천하고 춘천 대선 공약으로까지 나오고. 대전공역까지 해놓고는 강남 갑자기 바뀌어. 아. 용역이 제시했대. 이제는 마지막 거짓말이 용역이에요. 참 이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고 의혹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국정조사,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국정조사 밝혀야 특검으로 된다. 가야 되고요. 그래서 네. 양평 국민들이 오죽 답답하니까 1,036명이 과학적인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네. 표본을 제대로 둔. 다만 양평 이야기라는 뭐 페이스북에서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시민의 뿌리 깊은 앙케이트? 나무를 하는 양평의 예. 비영리 비정파 그래요. 단체가 여기 주민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OBS에서도 여론조사 했거든요. 네. 과반 이상이 양서면안이 없다고 답을 했고요. OBS는 정식 여론조사를 한 거죠. OBS 여러분 여론조사 찾아보면 나오십니다. 제가 출처를 밝혀드리고요. 자, 이 사태 왜 발생했냐? 네. 원안을 무시하고 강상면을 변경하고 아무런 설명을 해명이 없었으면서 발생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백지화시킨 원희룡 행동은 81%가 국민을 무시한 잘못된 행동이고 설명과 공청을 했어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결론이 자, 강상면, 강화면에 사는 사람들은 종점 변경을 더 좋아할 수가 있으니까 종점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잘못한 일이다 72%. 그럼 고속도로 건설 논란의 결과는 어떻게 되길 바라냐? 네. 강상, 강화에 사는 사람들은 강상면을 선택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올라가요. 변경된 강상면 추진 21%인데 원안대로 양서면 추진 64%입니다. OBS 조사에서도 과반 수상이 64% 양서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지난주 국회에 직접 우리 강득구 의원님하고 기자회견했고 우리
오마이 TV에서도 생중해 생중계했죠.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오마이 TV에 가면 그 강덕구 의원님 그다음에 참가자들의 사이다 발언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민 세 분이 직접 오셔서 발언하니까 네. 진짜 설득력 있더라고요.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제가 발언한 거 백불이 발언한 거랑 토요일날 토요일날 서울 집회에서 고속도로 게이트 발언한 것도 오마이 TV에서 올려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양평 고속도로 이 현황까지 정리를 해 네. 봤습니다.